미네랄, 제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10%, 뇌졸중 발생 위험이 40%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미네랄 부족하면 큰일 난다. 미네랄 보충제 반드시 먹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니라 미네랄 제제를 복용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린다는 논문들이 공개되고 있다. 이게 같은 의학계에서 나온 말이다. 미네랄 제제의 효용성 논쟁은 비타민처럼 수십 년간 지속해왔다. 미네랄 제제 논쟁.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분들, 오늘 이 동영상으로 정리가 되기를 바란다. 필요하니 먹으라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임상을 해보니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이 초래된 이유와 소비자 입장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분석을 해보자. 미네랄은 뼈를 구성하고 체액을 구성하며 적혈구 생성은 물론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중에는 온갖 미네랄 보충제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미네랄이라고 해도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있고 해가 되는 미네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인체에 흡수가 안 되는 미네랄을 복용하면 건강을 크게 해친다. 이에 대한 논리적 판단을 위해 미네랄 형태별로 인체 작용과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이온화가 안 된 중립자 미네랄이 있다. 자연계에 흔하게 존재하는 광물질 혹은 돌가루다.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렵다. 체내에 흡수 용이한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일부 흡수되기도 하지만 흡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킬레이트화가 이루어져야 인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 산소를 사용하므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중금속이 암을 일으키는 이유도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립자 미네랄은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조직에 침전되어 콜레스테롤과 혈압해 결석은 물론 석회화, 혈관을 만들어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중립자 미네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콜로이드 형태의 미네랄이 있다. 물에 용해되지 않고 물속의 부유물 상태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미네랄이다. 주로 자연계의 광물에서 추출하여 만드는데 대부분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아 흡수가 어렵다. 흡수가 안 된 미네랄은 중립자 미네랄처럼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남아 침전되는데 역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결석 혹은 혈관을 석회화하는데 일조한다. 추천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미네랄이다. 콜로이드 형태의 미네랄은 우리 몸에 흡수 가능한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일부 이온화된 후 흡수된다. 셋째, 이온화가 된 미네랄이다. 양이온 또는 음이온 마이너스 형태로 물에 용해되어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다. 소장을 통해 흡수되며 혈액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온화된 미네랄은 위와 소장에서 킬레이트가 진행되어 간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킬레이트가 완성된 후 이용된다. 킬레이트화하는 데는 일정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넷째, 유기결합된 즉 킬레이트화한 미네랄이다. 이온화된 미네랄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구연산, 유기산, 젖산 등 유기분자와 결합된 형태다. 인체 흡수율이 매우 높으며 가장 이상적인 미네랄이다. 자연계에서는 식물이나 동물이 이온화된 미네랄을 섭취하여 킬레이트화 시킨다. 식물이나 동물 속 미네랄은 대부분 킬레이트화한 미네랄이다. 예로 들면 시금치, 소고기, 참깨 속 철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네랄 제제로는 아미노산 킬레이트 형태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철분 비스글리시네이트가 있고 구연산염 형태의 칼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가 있다. 제제 미네랄은 이상 언급한 4가지 형태의 미네랄이 판매되고 있다. 이제부터 과연 미네랄 제제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자. 수년 전 독일 암 연구센터에서 35세에서 64세 남녀 23,980명을 대상으로 11년간 추적 조사한 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이 86%나 높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10%, 뇌졸중 발생 위험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많은 논문에서 미네랄 보충제를 복용한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렇다면 미네랄 제제가 아닌 식물성 미네랄을 섭취한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2024년 국내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성인이 주 3회 이상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효능을 임상 실험한 것이다. 공주대 기술과정교육과 김선효 교수팀에서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우유의 웰빙 효과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 김 교수팀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6,257명을 분석했는데 대사증후군 환자가 될 가능성은 우유를 주 3회 마시는 사람이 15.9%였고
우유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은 21.9%였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대사증후군 환자가 될 확률이 6%나 더 낮았다. 대사증후군은 심장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논문들을 분석해보면 미네랄 제제를 복용한 경우 심장병 발병률이 최소 20%에서 210% 높았고, 식물성 미네랄을 섭취한 경우 심장병과 같은 질병과 관계 있는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6% 낮았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연의 미네랄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미네랄 제제는 도리어 심장병과 뇌졸중 등 질병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미네랄 제제와 식물성 미네랄의 인체 효능 차이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미네랄이 제제를 복용해야 할 만큼 미네랄이 부족한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네랄 제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는 과거에 비하여 미네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미네랄 제제를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동안 방송에서 셀레늄의 항산화 효능을 강조하면서 필요량을 섭취하려면 관련 식품을 하루 수백 킬로그램을 섭취해야 하므로 반드시 미네랄 제제를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과연 그 주장이 맞을까? 맞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셀레늄 제제를 구경조차 못했던 대다수 인류는 모두 병에 걸렸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셀레늄 제제를 따로 복용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았다. 혹시 부족할 경우 과일과 채소를 통해 섭취할 일이지. 이온화는 물론 킬레이트화가 되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미네랄 제제를 섭취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나 각종 과일 채소에는 인체에 유익한 많은 유기질,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예로 칼륨의 경우 마른 김에 3503mg, 마른 다시마 7600mg, 마른 미역 5500mg, 톳 1778mg, 커피에 2200mg, 콩에 1660mg, 강낭콩에 1160mg이 각 1kg에 들어있다. 과거에 비해 이러한 식품이 풍부하게 널려있다. 최근에는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과일을 사시사철 섭취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미네랄이 얼마나 부족한지 체크해보지 않고 이것저것 섭취한다. 주변에서 어떤 증상에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미네랄 제제를 복용할 경우 미네랄 과다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철분이 과다할 경우 간 손상, 심장병 발생, 당뇨 위험이 증가하고 복통, 변비, 설사,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다. 칼슘이 과다할 경우 신장 결석 변비, 심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그네슘 과다할 경우 설사, 저혈압, 근육 약화 및 심장병이 발생한다. 아연 과다 섭취 시 메스꺼움 및 구토, 면역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칼륨 과다 섭취 시 심장 각동 이상이 발생한다. 고칼륨 혈증의 경우 급사, 메스꺼움, 복부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다. 셀레늄 과다 복용 시 탈모, 손톱 손상, 신경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요오드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항 진증 또는 저하증 유발과 피부 발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미네랄이 과다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식물성 미네랄 즉 킬레이트화한 미네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미네랄이 조금 부족하거나 넘친다고 하여 당장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미네랄의 양을 그 누구도 맞추어 섭취할 수 없다. 미네랄의 종류도 많은데다 각 식품마다 들어있는 양이 다르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면서 그 양을 맞추어 먹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미네랄 섭취량은 항상 과하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미네랄 불균형 상태라고 해도 그들의 주장처럼 산당장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거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쌀조차 없어서 1년 내 고구마와 감자만 먹고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건강하게 살아왔다.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은 맞다. 그러나 어느 성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넘치면 인체는 스스로 그에 적응하며 생존한다. 부족하면 배출하지 않고 보유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넘치면 배설해버린다. 신이 그렇게 창조했고 그것이 바로 인체의 적응력이다. 상황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참고해보자. 전국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 중 미네랄 보충제를 복용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그분들은 매일 된장찌개, 두부에 김치만 먹고 밭에서 나는 채소만 섭취하고도 무병장수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굳이 미네랄 보충제를 복용할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